자, 이번 시간에는 12장에 나오는 아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민은요, 암모니아의 유도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탄소 화합물들은 탄소, 수소, 그리고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화합물들 주로 배웠는데, 이번에는 질소가 포함된 그런 화합물입니다. 자, 암모니아는 NH3죠. 이 암모니아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암모니아는 질소에 수소가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이런 화합물이고요. 이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sp3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암모니아인데, 이러한 암모니아에서 수소가 한 개가 알킬기로 바뀌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러한 화합물들, 이런 걸 우리가 아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민은 암모니아의 유기 유도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몇 가지 아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트라이메틸 아민이라고 해가지고 질소에 메틸기가 3개 붙어 있는 아민, 혹은 니코틴에도 보면 여기 질소가 이렇게 2개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화합물이고요. 또 코카인도 마찬가지 질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민인데요. 자, 이런 아민의 반응과 또 아민의 특징 같은 것들을 좀 한번 보죠. 자, 우선 이런 아민을 분류하는 데에, 자, 여기 보면은 1차, 2차, 3차 아민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암모니아에는 수소가 3개 붙어 있죠. NH3인데 이 암모니아에 붙어 있는 수소 중에 몇 개가 알킬기로 치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1개 치환되면 1차 아민, 2개가 치환되면 2차 아민, 또 3개가 치환되면 3차 아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질소에 이 비공유 전자 쌍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알킬기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붙어서 질소에 4개의 알킬기가 붙어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4차 암모늄염이라고 하는데요. 암모늄 이온을 만드는 그러한 경우에 쿼터너리 4차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알코올이 몇 차 알코올이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는 이 OH가 붙어 있는 탄소가 몇 차 탄소냐에 따라서 그것이 몇 차 알코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터슈리 뷰틸 알코올은 이 OH기가 붙어 있는 탄소가 3차 탄소이기 때문에 3차 알코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아민에서는 질소에, 자, 이건 질소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질소에 다른 탄소가 몇 개 붙어 있느냐를 보는 거죠. 여기 질소에 탄소가 3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3차 아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자, 이 알코올하고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알코올은 OH가 붙은 탄소가 몇 차 탄소냐를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이 터슈리 뷰틸 알코올은 3차 알코올이지만, 이쪽에는 이 터슈리 뷰틸 아민이라고 하는 이 화합물은 이 질소에 가서 붙어 있는 탄소가 3차 탄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탄소가 기준이 아니고 이 질소에 탄소가 몇 개 붙어 있느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질소에는 탄소가 1개밖에 안 붙어 있죠. 따라서 이 아민은 1차 아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코올하고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것들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4차 아모늄염은 바로 이렇게 생겼죠. 질소에 4개의 알킬기가 붙어 있으면서 질소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러한 4차 암모늄염,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화합물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런 아민의 명명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1차 아민, 좀 간단한 아민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아민의 이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알킬기의 이름 뒤에다가 그냥 아민을 붙이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터슈리 뷰틸기가 있고 NH2가 붙어 있죠. 그럼 이거는 터슈리 뷰틸 아민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알킬기의 이름을 그대로 알킬로 써주는 거예요. 사이클로헥실 아민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페닐 아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벤젠에 NH2가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이것은 페닐 아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명 아닐린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이 있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이름을 페닐 아민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는 것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이클로헥세인에 다른 치환기들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은요, 이때에는 이름을 조금 다르게 하는데, 이건 사이클로헥실이라는 말 대신에
그대로 이름을 사이클로헥세인이라고 쓰고요. 뒤에 이자를 떼고 아민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때에 이 질소가 붙은 탄소가 1번 탄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 2, 3, 4, 4번 탄소에 메틸기가 2개 붙어 있는, 그래서 4,4-다이메틸 사이클로헥세인 아민 이렇게 명명을 하면 되겠죠.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는 탄소가 4개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NH2가 붙어 있어요. 자, NH2가 2개가 붙어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이 NH2가 1개가 없다면 이건 그냥 뷰틸아민 앞에서 이렇게 명명할 수 있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민이 2개이기 때문에 아민 뒤에다 다이아민이라고 말을 하고요. 다이아민. 이 NH2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화합물의 이름을 쓰면요. 이건 탄소가 4개인 뷰테인이죠. 뷰테인. 그래서 뷰테인의 다이아민이다. 그래서 뷰테인 다이아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1번과 4번에 NH2가 붙어 있다. 그래서 1,4-뷰테인 다이아민. 한 단어로 쭉 붙여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NH2는요. 이것이 앞에 접두사로 사용될 경우에, 즉 다시 말하면 아민보다 명명법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은 그러한 작용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 NH2를 앞에다가 접두사로 쓰는데요. 그때는 아미노라고 하는 말을 붙여요. 아미노.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예, 아미노. 이 NH2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미노 그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탄소 4개의 NH2가 붙어 있죠. 자, 탄소 4개의 COOH, 즉 카복실산이죠. 이거는 뷰탄오익 애시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뷰탄오익 애시드. 근데 뷰탄오익 애시드의 이 카복실산에서는 CO2H가 반드시 1번이 돼야 되죠. 2번 탄소에 NH2가 붙어 있다. 그래서 2아미노. 2아미노 뷰탄오익 애시드 이렇게 명명을 하고요. 요때 마찬가지죠. 벤젠에 CO2H가 붙어 있어요. 이 벤조익 애시드라고 했는데 이 벤조익 애시드에서 이 카복실기에 대해서 오소 위치와 파라 위치에 NH2가 2개가 붙어 있네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 카복실기 붙어 있는 탄소를 1번으로 해서 2번과 4번에, 그렇죠? 2번, 4번 탄소에 아미노기가 2개 붙어 있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2,4-다이아미노 벤조익 애시드 이렇게 명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있는 거 이건 케톤인데요. 케톤보다 NH2는 케톤보다는 우선순위가 낮아요. 그래서 케톤으로 명명을 해야 됩니다. 이때에 자 케톤으로 명명을 하기 때문에 번호를 붙일 때에 아미노기에 가까운 쪽이 아니고 이 카보닐기가 작은 번호를 갖도록 번호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탄소 넘버링을 이쪽부터 합니다. 오른쪽부터 2번이 카보닐기. 그래서 이건 2뷰탄온이죠. 뷰탄 2온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뷰탄 2온 이렇게 명명을 해야 되는데 이 4번에 아미노기가 있다. 그래서 4아미노. 예, 4아미노. 여기 2뷰탄온 말고 4아미노 뷰탄 2온 이렇게 써주면 더 현대적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아민에 대한 명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2차 아민과 3차 아민에 대한 명명을 한번 보면은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 화합물이 대칭이냐 대칭이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구별을 해서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같은 작용기가 같은 치환기가 2개가 붙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2개, 3개의 같은 치환기가 붙어 있을 경우에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같은 치환기가 여러 개일 때 다이, 트라이와 같은 그러한 접두사를 써서 이름을 지으면 되죠. 여기 보면 질소에 벤젠 고리가 2개 붙어 있죠. 이때는 다이페닐아민 이렇게 하고요. 질소에 에틸기가 3개 붙어 있어요. 트라이에틸아민. 예, 역시 한 단어로 쭉 붙여 쓰게 됩니다. 그런데 자 비대칭적으로 치환된 경우, 즉 다시 말하면 이때는 거기에 치환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치환기가 같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요. 그 치환기 중에서 가장 탄소가 많은 치환기에 대한 1차 아민의 명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치환기들이 질소에 붙어 있다. 그래서 앞에다가 N-알킬이라고 하는 말 앞에 붙여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질소에 메틸기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프로필기가 붙어 있어요. 자, 탄소 3개인 프로필기 가장 길죠. 그래서 요때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 하면은 여기 메틸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 이 프로필기에 NH2가 붙어 있다. 그럼 이거는 프로필아민이죠. 그래서 프로필아민의 질소에 가서 메틸기가 2개 붙어 있다. 그러니까 NN 다이메틸. 그렇죠? N, N 다이메틸 프로필아민. 이렇게 역시 한 단어로 쭉 붙여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3개가 모두 다른 경우가 있어요. 3개의 치환기가 모두 다른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선 이때에도 가장 긴 탄소를 가지는 것을 모체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질소에 여기 사이클로헥세인이 붙어 있는, 그래서 이건 사이클로헥실아민, 이것이 모체가 되고요. 이 질소에 가서 메틸기와 또 질소에 에틸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N에틸, N메틸 이런 말을 붙였었는데 에틸과 메틸, 이때의 2개의 알파벳 순서, 에틸이 빠르죠. 그래서 N에틸, N메틸, 사이클로헥실아민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자, 반드시 이런 명명법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일반명이 나오는데요. 벤젠에 NH2가 붙어 있는 경우에 아닐린이라고 하고요. 이 아닐린에 메틸기가 또 하나 치환되어 있는 경우. 자, 우리가 벤젠에 메틸기 붙어 있는 건 톨루엔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톨루엔이면서 한편으로 보면 톨루엔이면 한편으로 보면 아닐린이죠. 그래서 이건 톨루이딘이라고 하는데요. 2개가 붙어 있는 게 톨루이딘. 이때 이것이 메타 위치로 붙어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화합물은 메타 톨루이딘 이런 말을 씁니다. 물론 이런 커먼 네임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내가 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상식적으로 알아두면은 다른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더 많은 아민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고리 화합물인 아민. 자, 고리인데 질소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런 화합물들을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우리말로 헤테로고리 아민이라고 말합니다. 헤테로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를 이루는 그 원자들이 모두 탄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고리가 이렇게 탄소로만 되어 있는 그러한 고리를 카보사이클이라고 말합니다. 카보사이클. 이거는 모든 모든 고리를 이루는 원자가 전부 탄소란 뜻이고요. 요거의 상대적인 그런 말로 여기 보니까 헤테로사이클. 자, 헤테로라고 하는 말은 다른 거죠. 다른 거. 그래서 탄소 이외의 것이 들어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질소, 또 앞에서 배웠던 산소라든지 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고리를 이루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헤테로고리 화합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헤테로고리이면서 아민인 그런 헤테로고리 아민을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자, 우선 이것들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여러 개 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육각형 고리에 질소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중결합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그래서 마치 이 벤젠의 탄소 한 개가 질소로 바뀐 것 같은 화합물 우리가 피리딘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피리딘. 그 다음에 오각형 고리에 질소가 하나 들어있고 이중결합 2개 있는 화합물, 이거를 파이롤 혹은 피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들은 다 아로마틱 화합물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은 벤젠 고리와 그 다음에 이쪽에는 피리딘이 접합되어 있습니다. 한 변을 공유하면서 붙어 있는 이런 2개의 고리를 우리가 접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퀴놀린, 이건 퀴놀린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질소가 지금 요 1번이 아니라 2번 위치에가 있게 되면요, 우리가 이걸 아이소퀴놀린, 퀴놀린의 이성일체니까 아이소퀴놀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파이롤의 3번 위치에 탄소가 질소로 바뀌어 있는 이와 같은 화합물을 우리가 이미다졸이라고 했었죠. 이 이미다졸 역시 이것도 방향적 화합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요 1번과 3번 두 질소에 어떤 것이 더 염기성을 띠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했던 그런 것들이고요. 우리가 아미노산 중에서 이런 이미다졸 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미노산이 있는데 정답을 말하면은 이 1번 질소가 아니라 3번 질소가 염기성을 띈다
이렇게 앞에서 배웠었죠. 다시 한번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또 벤젠고리에 가서 지금 이 파이롤이 이렇게 옆으로 붙어 있는 이러한 화합물 인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피리딘의 3번 위치에 가서 질소가 한 개 더 들어있는 이러한 화합물은 피리미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피리미딘계 염기를 가지는 이러한 그 DNA를 이루는 염기들 중에서 피리미딘류 염기 혹은 퓨린류 염기 그런 거 배웠죠. 예, 생물 시간에 한번 배웠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이 이중결합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방향족 고리 화합물이고요. 여기 있는 피롤리딘과 피피리딘 이 두 개는요. 이 파이롤과 피리딘이 포화되어 있는 그러한 화합물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각형의 질소가 하나 있는 포화 화합물을 피롤리딘, 이 파이롤과 이름을 좀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하고요. 또 이는 피피리딘, 예, 피리딘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그 고리 화합물에서는요, 그 고리에 번호를 붙이는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보면 질소가 1번으로 많이 돼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 질소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에는 이제 또 다른 번호를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런 고리가 질소가 한 개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질소가 1번을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교과서에 있는 명명법 연습 문제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기를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아민의 구조에 대한 걸 좀 보겠습니다. 자, 아민은요 암모니아의 유도체라고 했고요. 이때 이 질소에 이제 알킬기들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데요. 이 아민의 질소는 암모니아와 마찬가지로 이게 sp3 혼성 오비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각도는 사면체의 각도인 109.5도에서 약간 변형된 그러한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평면이 아니고 입체적인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아민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요. 질소가 있고 그 질소에 비공유 전자 쌍이 있죠. 그리고 이 질소에 수소가 붙어 있게 되면요. 이 질소에 붙어 있는 수소는 질소라고 하는 것이 전기음성도가 굉장히 큰 그러한 원소이기 때문에 질소에 붙어 있는 수소는 다른 질소나 산소나 플로린에 대해서 그 수소가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수소 결합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민은요 이렇게 물에 녹을 수 있어요. 탄소 원자가 1개에서 4개까지인 그건 왜 그럴까요? 탄소와 수소의 결합은 비극성이죠. 그래서 이것이 더 많은 전체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이것은 비극성이기 때문에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이에요. 물에 안 녹게 됩니다. 그러나 전체 중에서 이 질소의 비중이 크다면 그러면 그때에는 이것이 물에 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탄소가 1개에서 4개짜리 아민은 물에 녹는다. 이것은 수소결합 때문에 그렇다. 물과 아민과의 수소결합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1차 아민이나 2차 아민은 거기에 질소에 수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수소결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른 분자들과 수소결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끓는 점이 높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분자량이 비슷한 그러한 다른 화합물에 비해서 끓는 점이 높은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민의 특징은요. 분자량이 좀 작은 그러한 아민들 중에서 어떤 휘발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비린내가 나요. 생선 비린내 혹은 여러분들 그 어항에 물고기 키울 때 그 물고기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어항에서도 날 수 있죠.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질소 화합물을 우리가 먹었을 때에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분해되면은 어류는요. 이것이 암모니아 형태로 배설을 하게 되죠.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가지고 그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거죠. 아민이 암모니아랑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한 4개 정도까지의 그런 아민들은 이것이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린내가 많이 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린내 나는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거기다 이렇게 산을 뿌려서 그렇죠? 보통 레몬 같은 걸 뿌려서 이렇게 먹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민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아민은
질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이 비공유 전자쌍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민은 염기성을 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소가 산에 전자쌍을 주어서 이것이 염기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염기성이 큰 것들은 또한 친핵성이 크죠. 그래서 이 아민이 때로는 친핵체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민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알코올이라든지 혹은 이서 또 물 이런 것들에 비해서 약간 염기성을 띠죠. 염기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민이 물에 녹게 되면은요, 이 물로부터 H+를 받아서 그렇죠, 염기니까. 그래서 NH3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때에 이 평형에 대해서 평형상수를 계산을 해보는데 이때 우리가 KB라고 그러죠. 요거는 지금 여기 물의 농도를 빼면은 우리가 이 해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분자 상태의 이 아민의 농도분에 해리가 돼서 H+를 받은 이러한 암모늄 이온과 또 그때 만들어진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의 농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걸 KB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은 KA라고 그러죠. 여기는 KB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이고요. 이 KB 값에 로그를 취하고 마이너스한 값을 우리가 PKB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KA를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요. 이 KB가 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반응의 평형이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말은 이 아민이 더 강한 염기성을 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KB 값이 클수록 더 염기성이 강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여기다 로그 취해서 마이너스 하는 값이 PKB니까 이 PKB는 작을수록 염기성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거 우리가 염기 해리상수 KB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KB 값에 로그를 취해서 마이너스한 이 PKB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PKB 값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민들의 식과 그 다음에 이런 아민들을 우리가 이 PKB 순서로 이렇게 나열을 해 보면은요, PKB 값이 약 3에서 4 정도 이런 값을 갖고요. 이 벤젠고리가 붙어 있는 이런 방향적 아민인 경우에는 이것보다 좀 더 염기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피리딘 이것도 역시 방향적 아민의 일종인데요. 이것 8.75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염기로서는 일반적인 알킬 아민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는 요 아닐린을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아닐린 같은 경우 우리가 이런 건 이제 아릴 아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요 질소가 이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전자쌍이 이 질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전자를 주어서 우리가 이 NH2 아미노기는 전자를 벤진고리에 준다고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주면은 바로 이와 같은 공명 구조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여기 있는 이 벤젠고리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공명이 있겠죠. 이거는 아직 질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양이고요. 이 비공유 전자쌍을 이 고리 안쪽으로 주면은 이 아미노기에 대해서 오서 위치, 그 다음에 파라 위치, 또 이쪽 오서 위치에 가서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게 되는, 즉 그쪽에 전자가 이제 많이 분포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질소는 전부 다 플러스가 되고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질소가 전자를 바깥쪽으로 내주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내주는 건 좀 불리하고 오히려 그 고리 안쪽에서 질소의 전자들이 퍼져 있게 된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러한 공명들로 인해서 염기성을 띠는 데는 오히려 더 불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전자가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비편재화라는 말 했었는데요. 전자가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죠. 이것이 염기로 작용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NH3 플러스 이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에 가서 H+가 붙어서 이와 같은 암모늄 이온이 될 텐데요. 이런 암모늄 이온인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 공명 구조밖에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때 공명 안정화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알킬 아민과 또 아릴 아민을 비교해 보면요.
알킬아민과 아릴아민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명구조가 5개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많이 나죠. 반면에 암모늄 이온은요, 알킬아민보다 아릴아민이 이건 공명구조가 아까 2개밖에 없으니까 차이가 줄어들게 되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아릴아민에서 이 아릴암모늄 이온으로 가는 이 에너지와 알킬아민과 알킬암모늄 이온 사이의 이 에너지 차이를 비교해 보면 이것이 더 작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 이것이 가기가 더 알킬아민이 알킬암모늄 이온이 되기가 더 쉽다는 뜻이죠. 즉 다시 말하면 알킬아민이 더 염기성을 띈다 이러한 뜻이 듭니다. 지금 그거에 지금 이 전자 밀도 그림을 지금 그려놓은 그런 거고요. 이때에는 이 전하가 여기 보면 플러스 전하가 지금 여기 가서 이렇게 모여 있게 되죠. 이거 훨씬 파랗게 진하게 전자 부족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가 이것은 퍼져 있고 이건 전하가 이렇게 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걸 이제 다른 모양으로 또 하나 그려보면은 지금 이런 그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이 알킬아민과 아릴아민은 이 공명구조 5개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반면에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이런 암모늄 이온들은요, 이러한 알킬암모늄 이온과 아릴암모늄 이온은 차이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는 이러한 이 곡선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이 초록색이 에너지 차이가 적다는 얘기죠. 예, 에너지 차이가 적다. 우리가 이 반응물과 생성물, 이 반응은 지금 흡열 반응이고요. 이때 이 전이 상태는 무엇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전이 상태 모양은 이 흡열 반응에서는 이 생성물에 더 구조가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이 전이 상태도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반응물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반응이 초록색으로 가는 반응은 훨씬 빨간색으로 가는 것보다 유리하다. 즉 다시 말하면 알킬아민이 아릴아민에 비해서 더 염기성을 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아민 말고 이제 아마이드를 배웠었잖아요. 아마이드. 자, 아마이드는 이제 이와 같은 카본일기 옆에 가서 질소가 붙어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질소에도 비공유 전자 쌍이 있으니까 이러한 아마이드는 염기성을 띠느냐? 결론을 말하면 아마이드는 염기성을 띠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럼 아마이드는 염기성을 띠지 않느냐?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아민은 이 질소에 가서 비공유 전자 쌍이 있고요. 요거는 이 질소에 국한돼 있죠. 따라서 여기에 전자가 많아요. 반면에 이러한 아마이드는 이 질소에 비공유 전자 쌍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옆에 카본일기, 전자를 끌어가는 카본일기가 있기 때문에 전자를 이렇게 공명 구조로 전자를 주어서요. 이 질소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산소가 마이너스인 이와 같은 2개의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소에는 오히려 전자가 부족한 거죠. 플러스니까. 그렇죠? 전자가 부족해요. 따라서 이 아마이드는 염기성을 띠지 않는다. 전자를 잘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만약에 이 아마이드에 가서 H 플러스가 붙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그 아마이드의 지금 이제 짝산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 그림은 이 질소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질소가 플러스인데 바로 옆에 카본일기가 있는데 이 카본일기의 이 탄소가 이 산소에 비해서 전기음성도가 작으니까 이때는 탄소가 플러스 산소가 마이너스 이런 구조를 갖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플러스가 인접해 있게 되죠. 예, 전자가 부족한 것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들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옆에 카본일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짝산이 더 불안정하다. 짝산이 더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 그것이 잘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즉 염기로서 작용을 잘 못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이드는 염기성을 띠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고요. 바로 그것을 또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그린 게 바로 이건데 이 아민과 아마이드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명에 의해서 이렇게 더 안정화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짝산을 보면은 이 아민의 암모늄 이온과 그 다음에 이 아마이드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암모늄 이온 오히려 이것이 더 불안정하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아민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곡선과 아마이드가 여기서 이리로 가는 곡선 훨씬 차이가 많이 나죠. 아마이드가. 따라서 이 아마이드는 아민에 비해서 훨씬 염기성을 띌 수 없다. 지금 이 곡선으로도 그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런 교과서에 보면은 이 아민을 여러 혼합물로부터 이렇게 분리해내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건 한번 잘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험기구 중에 이렇게 생긴 실험기구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세퍼레이터리 퍼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밑에 코크가 있고요. 위에 이렇게 뚜껑이 달려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내가 어떤 혼합물을 분리하고자 할 때에 지금 하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우선 여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아민과 그다음에 중성인 그러한 화합물이 섞여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아민은 염기성을 띈다 그랬죠.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 아민을 여기서부터 분리해내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요. 먼저 이 아민을 녹여요. 이 아민과 그 다음에 그것과 같이 있는 여러 유기화합물들을 녹이는데 어디다 녹이냐면 이서 용매에 녹여요. 이서 용매에 이렇게 녹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유기물과 아민이 같이 녹아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과 HCl을 가해요. 그러면은 이서는요, 물보다 가벼워서 이렇게 층이 지면서 아래층은 물층, 위층은 이서층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염산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지금 여러 그 유기화합물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런 아민이 들어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아민, 여기 지금 여기가 바로 이서층이고 이 아래가 물층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HCl이 같이 들어가면 그 HCl은 이 물층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 HCl은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있게 되고요. 이 H 플러스가 이 표면에서 이 경계면에서 이 아민을 만나게 되면은 이 아민의 질소에 가서 H 플러스가 달라붙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암모늄 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암모늄 이온은요, 유기용매 이서에 녹는 것보다 물과 더 친해서 물층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아민이 여기에 있지 않고 바로 이 물층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때 이 아민이 어떤 모양으로 가느냐면은 RNH3 플러스의 형태로 이 물층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것이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서층에는 중성인 화합물만 있고 이 물층에 가서 아민의 그렇죠? 암모늄 염이 녹아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이 물층에 가서 이제 이렇게 암모늄 염이 있게 되면요. 자, 이때 이 물을 빼냅니다. 그리고 다시 이서를 빼내요. 자, 이 이서층에는 바로 이런 중성인 여러 가지 유기 분자들이 나올 거고요. 이 물층을 다시 여기다가 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면요. 여기다가 NaOH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서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NaOH를 넣고 여기다가 NaOH를 넣게 되면요. 여기 있는 이 아민이 NaOH와 반응을 해서 다시 NH2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여기 HCl이 NaOH와 반응해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남아 있지만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이 다시 되겠죠. 중화 반응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아민은 물보다 이서에 더 잘 녹기 때문에 다시 이서층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물층에 있던 이 암모늄 이온은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층에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만 남아있게 되고요. 아민은 다시 이서층으로 올라가서 나중에 다시 저걸 받아내면은 여기에 이 이서층에 가서
이서층이 가서 바로 아민만 녹아 있는 이러한 순수한 이 다른 여러 유기물로부터 분리된 아민만을 얻을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이서레이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민이 염기성을 띠는 그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혼합물에서 아민을 정제하는 이러한 방법들. 사실 이것이 이런 아민을 취급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분리법 중에서 아주 간단한 그러한 분리법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서 좀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